지난번 영동 송오리 가서 뵙고 오늘 뵙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 요즘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의 강남에, 그것도 집값도 제일 비싼데 강남에 흑석동 이쪽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죠. 한꺼번에 폭탄이라고 그러죠. 불폭탄. 그래가지고 반지하층 사는 사람이 그 물에서 못 나와가지고 그냥 물에 잠겨 숨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엊그제는 포항에서도 사고가 났죠. 그 안전하게 졌다 온 포항제철에 고로가 이 비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것보다는 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치우세요 하고 내려갔다가 그냥 지하에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후변화가 우리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후변화가 와서 뭐 비가 많이 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 왜 이런 기후변화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날까? 우리 세대에. 그전에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 왜 그럴까요? 공해 때문에. 공해 때문에. 예. 그 중요한 것은 이 지구의 온난화, 지구의 기후가 더워지는 그러한 현상. 기후가 더워지는 거예요. 그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요. 제가 이제 화학적으로 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생활화학적으로. 제가 알래스카에 가봤는데, 알래스카에 빙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있다고. 근데 그게 설명을 해주는데, 옛날에는 아주 우리 가까이 있었는데, 점점 녹아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빙산이 이렇게 빙산 쳐다보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빙산 보는데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빙산이 녹아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저쪽 바다 깊은 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북극과 남극이 추운 지방인데 온도가 좀 올라가서 거기에 있던 그 빙산 이런 것들을 녹인다. 북극에 있던 뭐 얼음도 녹여내고. 그러면은 그 빙산이 가까이 있다가 멀리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이게 녹으니까 크게 이렇게 있던 것이 자꾸 줄어들어서 안쪽으로 가니까 줄어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북극에 있는 빙산이 녹아, 남극에 있는 또 얼음이 녹아 흘러내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닷물이 흐르는. 그렇죠. 바닷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얼음이 녹았으니까. 그러면은 바닷가에 있던 땅이, 물이 높아지면은 바닷가에 있던 땅은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잠겨버리는 거예요. 살던 집들이.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지구가 더워지면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폭우가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생긴다. 그런데 왜 지구가 더워지고 있을까? 아까 이제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셨죠? 환경오염. 사실 지구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과학자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창조과학자들,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 두 번째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 진화론 과학자들. 이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가 있고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과학책 배웠었죠? 그 책은 다 진화론에 기초한 과학책이에요. 진화론에.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되는데, 사실은 과학자들 중에도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창조론을 믿고 왜 진화론을 믿는가? 이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가. 창조론도 문제점, 진화론도 문제점인데, 과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신앙적 입장에서는 창조론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건 신앙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지구의 연령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게 50만 년 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래된 건데, 성경에 나오는 창조는 6,000년. 그게 이제 안 맞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러나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은
6천 년이든지 아니면은 뭐 얼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아니야. 뭐 수십억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구가 생겼어.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지구가 생긴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게 됐는가, 어떻게 인간이 생겨야 되는가, 그거를 얘기할 때 진화론자들은 이게 맨 처음에 그 지구의 공기 중에 있는 질소, 또 공기 중에 있는 수소,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HCN 탄소까지 합해서 청산이라는 것이 됐다가 그게 점점 또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세포가 하나 있는 생물이 생겼다 이거예요. 우연이라는 게 중요해. 우연히. 네. 그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단세포. 그 단세포의 이해는 뭐냐 그러면은 아메바 같은 거. 아메바. 들어봤죠? 아메바? 그 단세포 생물이라는 게 아메바입니다. 미생물 중이죠. 네. 요즘에 뭐 이제 병균들이 다 미생물들인데 그게 뭐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박테리아든지 다 이런 것들이 이 생물인데 그런 생물들이 처음에 생겼다. 그래서 아메바는 주로 어디 사냐면은 요즘에도 그 시궁창에 살아. 응? 시궁창에 아메바가 좀 있어. 그런지 아메바가 점점 또 진화해가지고 물고기가 됐다. 물고기가 점점 이제 진화해가지고 양서류라고. 양서류 뭐냐면 개구리 같은 거 물속에도 살 수 있고 또 땅에서 살 수 있고 올챙이 때는 물속에서는 살았고 또 크면 이제 개구리가 되면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죠? 배웠죠? 예. 개구리 되면 또 땅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뛰어다니고 막 또 그래. 그런 양서류가 됐다가 그 다음에 점점 진화해서 토끼가 됐다가 토끼가 됐다가 점점 진화해가지고 조금 더 고등동물은 원숭이가 됐다고. 요즘엔 원숭이 말이 유행되대. 원숭이 투창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질병. 근데 원숭이가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화해서 꼬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과학책이 그런 믿는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 과학책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과학책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원숭이가 꼬리가 갑자기 떨어져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프리카에서 원숭이가 나와야 되잖아? 나와 안 나와? 지금 안 나오잖아요. 왜 그때만 떨어지고 지금 안 떨어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진화론자는 또 그건 그냥 믿어줘야 돼. 그런다. 믿어줘야 돼.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게 진화론자들이에요. 예. 근데 그게 과학인 줄 아는데 사실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 안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과학자지만 저는 이제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 며칠 동안 천지 창조했어요? 엿새 동안에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죠? 엿새 동안에. 첫째 뭘 창조했냐면 빛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식물, 채소, 내가 이 얘기할 식물, 채소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식물, 채소는 몇째 날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 창조했어요. 그리고 짐승들, 뭐 토끼나 원숭이나 자기의 모양대로 진화된 게 아니라 토끼가 원숭이가 된 게 아니고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라 각자 짐승들, 기어다니는 짐승들, 동물들은 여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똑같은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셋째 날 창조한 식물들, 여섯째 날 창조한 짐승들과 사람, 이게였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람들은 숨을 쉬어요. 숨을 쉬면은 어떻게 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빨아들여서 허파로 폐로 빨아들여가지고 그 산소가 핏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기를 우리가 먹었던 음식, 단백질, 당 같은 거, 당이라든지 단백질 마찬가지고 당 이런 것들을 이제 설탕 아침에 그 과일 먹어서 사과에 들어간 과당 같은 당 이런 것들을 이제 산소와 결합해서 태워줘요. 몸속에 태우는 거야. 그러면은 탄산가스라고 그래. CO2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 있는
CO2라고 하는 탄산가스를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열을 내, 에너지를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가 몸이 따뜻한, 여러분은 한번 만져봐. 손 좀 따뜻하죠? 왜 따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산소와 만나가지고 타서 몸속에 타는 거야. 산화해서 타서 그게 열을 낸 거예요. 그래서 몸이 따뜻한 거예요. 몸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타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설탕 뭐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 타면은 탄산가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후 내쉬면은 거기에 뭐가 나와요? 탄산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식물은 하나님이 셋째 날 창조한 식물은 탄소 동화 작용이라는 걸 해요. 들어봤죠? 탄소 동화 작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탄소 동화 작용.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탄소 동화 작용은 사람들이, 짐승들이 숨 쉬면서 내뱉은 탄산가스를 옛날에는 차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을 때 얘기해요. 탄산가스 처음 창조됐을 때 탄산가스를 식물이 잎사귀에서 흡수를 해. 탄산가스를. 탄소 동화 작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잎사귀에는 파란색이 나오죠. 파란색. 그게 엽록소라는 거예요. 엽록소. 그게 촉매 역할을 해요. 어떤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뭘 잘 만들게 해주는 촉매. 근데 그 엽록소가 촉매 작용을 하면서 탄산가스하고 또 뿌리에서 뽑아 올린 물을 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햇빛이 있어야 돼.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게 뭐가 되냐 그러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야. 포도당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그게 포도당이 변해서 점점 이제 자라면서 뭐가 되냐 그러면 다당류가 돼버려요. 다당류. 그 다당류의 얘가 뭐냐면은 그 열매, 뿌리, 줄기 그런 거예요. 열매, 뿌리, 줄기는 잎사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짐승들이, 사람들이 뱉은 탄산가스를 가지고 또 뿌리에서 뽑아올린 물과 함께 햇빛을 받아서 촉매인 파란색 나는 엽록소에 의해서 그것이 당으로 바뀐 것이 녹말이 되기도 하고 설탕이 되기도 하고 과당이 되기도 하고 잎사귀가 되기도 하고 줄기가 되기도 하고 뿌리가 되기도 한다. 그럼 사람들이 열매를 따서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열매 가운데 요즘에 배가 가장 맛있을 때야. 배 맛있죠? 그럼 배가 달콤하잖아요? 그런 거를 뭐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뱉어버린 탄산가스로 만드는 거예요. 탄산가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우리는 또 그걸 맛있게 먹어요. 먹으면 또 공기를 흡수하면서, 산소 흡수하면서 또 음식들이 타. 맛있다라는 것만 그래서 타면서 우리 몸에 열을 해주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우리 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상주하게 되어 있는 거야. 참, 그걸 뭐 우연히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해. 그래서 사람들이, 네 조상이 뭐야? 우리 조상은 아메바, 시궁창에서는 아메바야? 그게 좋아요? 그걸 믿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우리 조상이야?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야? 하는 거하고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원수인가 네 조상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모양 닮은 사람이 우리 조상이야. 근데 조상이 아담과 하와야. 아담과 하와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죄를 졌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믿는 게 훨씬 더 좋은 걸. 정말. 어쨌든 그렇게 동물과 식물이 3일째 만든 식물과 6일째 만든 동물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상부상조하게 되어 있는 게 이제는 우연히 이렇게 만들기는 되게 어려운데 하나님 계획으로 만들었다 한번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만 따먹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게 뭐라냐면은 이게 불을 태우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안 그랬는데 자꾸 퍼져나가다 보니까 추운 지방도 있고 그 불을 떼야 되잖아. 나무를 떼는 거예요. 나무를 떼요. 그럼 따뜻해져. 그 대신에 나무가 타면 뭐가 나와요? 탄산가스가 나오는 거야. 모든 물건이 타면은 탄산가스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맛있게 먹은 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도 그게 타면은 에너지가 되면서 탄산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그 탄수화물, 탄소와 물, 이제 탄소, 탄산가스에서 나온 탄소와 물 속에 있는 물과 함께 합해서 탄수화물이 됐어. 탄수화물은 녹말, 잎사귀, 뭐 당, 설탕, 과당,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무 같은 거, 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당류, 뭐 설탕, 무도 좀 달콤하잖아요. 또 무도 또 무치를 보면 이제 저희가 했어요. 다 그 셀룰로즈가 다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그 당도 있고 녹말도 있고 다 그래. 그런 감자 같은 것은 녹말이 많고, 고구마도 녹말이 많고, 밥뿌리가 감자는 줄기인데 그 줄기가 또 녹말이 많고, 뭐 이런 녹말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 좋은 영양분인데 그렇게까지는 좋은데 이걸 과용하는 거야. 태우는 거야. 열을. 왜냐면 추우니까 어쩔 수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를 떼다 보니까 또 땅속에 파다 보니까 뭐가 나와? 석탄이 나오는 거야. 석탄을 또 떼니까 또 그때 석탄을 태워도 탄산가스가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석탄 쓰다 보니까 또 기름, 원유죠, 원유. 원유가 또 이제 나오는 거야. 원유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원유를 또 이제 그걸 잘 정제해서 휘발유도 만들고, 등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휘발유는 자동차 가솔린 엔진에 쓰고, 경유는 또 경유차에도 쓰고, 등유는 또 집에서 또 석유 난로를 쓸 때, 석유 난로를 쓸 때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그런 걸 태우면서 탄산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면 대전 시내의 자동차가 옛날 우리 그 옛날 사람들 옛날 때 6.25 직후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얼마나 많이 자동차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10년 전만 해도 훨씬 많아지고. 그렇게 차가 많아. 그 차에서 나오는 가스는 다 무슨 가스예요? 탄산가스.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를 옛날에는 수력발전으로 대청 때문에 가봤죠? 거기 물 하면 수레를 돌려가지고서 발전을 일으키는 그런 수력발전을 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화력발전을 해요. 화력발전을 하다 보니까 화력을 쓸 때 석탄 쓰다가 이제는 석유를 써요. 그것만 쓰면 좋은데 요즘에는 또 전기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또 천연가스라는 게 천연가스. 그러니까 러시아에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가스 유럽에다가 수출 안 한다 이거예요. 유럽은 천연가스를 써서 발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석탄을 다시 또 써야 되지 형편이 막 되고 있는 거예요. 석탄, 그러니까 천연가스. 그 천연가스는 이제 지하에서 또는 물 속에서 깊으면은 거기에 나와. 그 천연가스가 뭐냐면 메탄가스라는 거예요. CH4라고. CH4. 보통 기름, 오일, 원유 이런 것들도 C하고 H하고 결합되는 물질이요. C가 여러 개 있는 거지. 뭐 4개부터 6개, 7개, 8개. 부탄은 4개 있는 거, 메탄은 1개 있는 거, 에탄은 2개 있는 거, 프로판은 3개 있는 거. 우리가 프로판 쓰잖아요. 지난번 제가 얘기한 건데 그런 탄소가 많이 있고 수소가 있는 탄수화물. 탄화수소. 아까 얘기한 녹말 이런 건 탄수화물이고 우리가 기름으로 쓰고 있는 거, 가스로 쓰고 있는 건 다 탄화수소들이야. 이런 거니 잘 타면서 탄산가스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옛날에는 장작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장작 안 떼고 기름을 떼든가 아니면 가스를 쓰는 거야. 가스. 천연가스라고 그래가지고 도시가스라고 그러지.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메탄. 이런 걸 뗄수록 거기서 뭐가 많이 나와? 탄산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방출하는
양이 많아지는 것이 뭐라고? 탄산가스라는 것이요. 탄산가스. 이 탄산가스라는 게 식물이 그걸 빨아들여서 녹말 만드는데 또 잎사귀 만들어서 배추 만드는데 요새 배추값이 금배추라대 비싸 10,000원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죠? 보기에. 근데 배추 만드는 데다 쓰는데 우리가 뱉어낸 탄산가스. 그런데 그 탄산가스가 식물이 쓰고도 남아오더라고. 너무 남아. 그러니까 식물이 쓰는 만큼만 나오면 좋겠는데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식물이 쓸 만큼만 나왔는데 쓰고도 충분한 만큼만 나왔는데 또 산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우리 환경이 좋았는데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못 쓸모없는 식물이 쓰지 못하고 버려야 할 탄산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력발전소 뭐 이런 데서 다 또 우리가 모든 발전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뭘 만들든지 하고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분리수거 많이 하죠? 분리수거 하는데 분리수거해서 하면은 일부는 태워요. 쓰레기를 태워. 그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들이야. 마스크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썼죠? 그 마스크는 폴리프로판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썩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태워야 돼. 불 태워야 돼. 그러면 불 태우면은 폴리프로판이니까 그 탄소가 세게 있는 것이 쫙 길게 있는 건데 그 뭐가 나와 또 거기서? 탄산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면은 코로나 안 걸리는 건 좋은데 탄산가스가 많이 많지는 거예요. 이 지구생에서 탄산가스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식물이 쓴 만큼만 나오면 좋겠는데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산가스가 어떻게 되느냐? 탄산가스가 그게 못 쓰고 남으니까 이게 공기의 기체니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탄산가스는 산소나 질소나 수소 이런 것보다 무거워. 탄산가스가 무거워가지고 쭉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딱 멈춰. 탄산가스가 무거우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 무거우니까 그냥 밑에서는 그냥 올라가는데 밑으로 올라가다가 뭐 올라가는 것도 못 올라가는 것도 있긴 했지만 하여튼 탄산가스가 점점 지구의 일정한 부분에 가서 그게 쌓이는 거야. 그게 마치 뭐와 똑같아지냐면은 우리 비닐하우스 구경했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의 비닐처럼 지구 위에서 딱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비닐하우스가 겨울에 가면 추워, 더워, 따뜻해? 따뜻하잖아. 왜 따뜻해? 비닐이 추운 공기를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서 그래. 그리고 비닐하우스 속에다가 또 연료, 난로를 써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비닐이 있으면은 차가운 거, 더운 것이 이렇게 갈라지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구도 따뜻해진 지구가 점점 차가워질 수 있도록 하늘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탄산가스 층이 생겨가지고 비닐하우스처럼 생겨가지고 차가운 공기가 땅으로 못 내려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지구가? 비닐하우스처럼 뜨거워지는 거죠. 온실처럼. 그러니까 탄산가스의 온실 효과라는 거예요. 온실 효과. 그래서 기후가 점점 더워지는 거야. 더워지고. 그리고 기후가 더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더워진 것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런 특이한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뭉쳐서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세게 불기도 하고 태풍이 이제 주로 이제 베트남 이쪽에서 생겨가지고 쭉 올라오는데 바닷물이 더우니까 자꾸 더운 것은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 에너지를 태풍에다 줘. 그럼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는 거야. 강력한 태풍이 되는 거야. 엊그제 포항에 왔던 그 태풍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런 태풍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를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지구의 온난화를 어떻게 막아야 되냐. 아까 공해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잘 줄여야 돼. 너무 막 쓰면 안 돼. 너무 덥다고 막 에어컨 막 크게 틀어놓으면 에너지를 조금 쓰고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방도 조금 적당하게 덮여야 되는데, 뜨끈뜨끈하게 해, 좋아. 나이가 들수록, 더 추위를 많이 타니까.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에너지를 또 많이 쓰게 되는 거지. 에너지라는 게 결국은 전기든지, 가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를 방출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에너지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에너지 절약이 곧 우리가 지구를 덥지 않게 하는 거다. 지구를 온난화를 막아주는 거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라고 하는 운동들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좀 조금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면 몸에도 좋아. 또 우리는 자전거를 못 타지만은 자전거 타면은 또 좋아. 뭐 이렇게 해서 자전거 자기가 사지 않고 빌려서 쓴 자전거 많죠? 대전은 자전거가 그냥 빌려 타는 자전거가 무슨 자전거예요? 안 타봐서 모르시겠네. 타슈라는 거예요. 타슈. 이건 동전만 넣으면 빌려줘. 그럼 거기다 또 갖다 놓으면 이제 또 장기고. 그런 걸 쓰면은 에너지가 절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해요.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한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꼭 이산화탄소만 온실가스라고 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메탄가스도 온실가스라고 해요. 메탄가스. CH4 탄소 하나에 H가 4개 있는 메탄가스. 아까 얘기한 천연가스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게 메탄가스야. 근데 그걸 우리는 지하에서 그걸 뽑아가지고 그걸 냉동시켜가지고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운반해 와다가 보관하고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도시가스, 천연가스는 잘 관리를 하는데 남아메리카라든지 아메리카, 아프리카라든지 또 호주 이런 데서 축산 농가들이 우리나라도 많은데 축산을 많이 해요. 축산을 많이 하는데 그 축산 농가들이 우리는 소도 우리가 보면은 소를 그냥 이렇게 가둬서 키우더라고요. 가둬서 이렇게 이제 몇 마리 키워서 그냥 사료 먹여서 이렇게 하는데 본래 처음은 들판에다가 놔서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제 우리 소 이런 걸 사육할 때 들판에다 풀을 사육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사료를 좀 먹인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산 소고기보다 호주산 소고기를 좀 더 애호하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그건 들판에 놓고 풀만 먹인 거다. 사료 안 먹였다. 그래서 광우병에 들 걸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미국 소고기 먹었다고 광우병 걸린 것도 아니고 호주산 먹어서 안 걸린 것도 아니고 어쩌다 특별히 생기는 게 광우병인데 그걸 옛날에는 사람들이 데모하면서 미국에서 소고기 사면 광우병 걸린다고 데모 많이 했죠. 그죠? 근데 그건 다 이제 날조시킨 거짓말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광우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방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릴 걸 알았는데 지금 미국산 소고기 다 들어와도 광우병 관리 안 걸려요.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한심스러워가지고 청와대 뒷뜰에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 뒷산에. 그런데 그 청와대가 이제 가방돼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데 가보셨어요 청와대? 요새 보여준대요. 네, 보여준대요. 한번 가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뒷산에 올라가서 고민했던 그거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소 이런 걸 많이 키워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수입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소 많이 먹으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를 키우면서 소가 방구를 껴요. 방귀를 껴. 그럼 거기에 메탄가스가 많대요. 축산 그런 데서 나오는 그것도 이 축산의 많은 양의 가축을 기르면서 나오는 가스 이런 것들 이제 온실가스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고기 좋아하면 안 돼. 고기 너무 많이 먹어. 옛날은 우리 어렸을 때 어땠어요? 고기 추석 때하고 설 때 먹으면 끝났었죠? 생일 때도 먹었나요? 그랬죠? 그 지금은 일주일에 몇 번씩 먹는지 몰라. 근데 그게 썩 환경 보호에 좋은 게 아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래서 우리 한자어가 있잖아요. 과유, 불급. 과유. 너무 과하면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근데
요즘에 우리의 문화는 과유불급을 모르고 반대로, 과유불급의 반대가 뭐죠? 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그죠?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적당히 먹고, 적당히 해야 되고, 적당히 쓰고, 적당히 시원하게 하고, 적당히 따뜻하게 하고, 그래야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고, 온실 효과를 막을 수가 있다, 그거예요. 막을 수가 있다. 그래, 어쨌든,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쓸 수 없잖아. 여러분들 스마트폰 뺏어봐. 어떻게 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지금 스마트폰 없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뭐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전기로 하는 거예요. 그 전기를 우리가 꽂아놓고 쓰지 않고 충전기, 우리가 그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알죠? 그죠? 하루 나이트 쓰고 나면은 전기 떨어지면 또 충전하죠? 어디다 충전해? 전기에다 넣고 충전하죠. 그 전기에다 넣고 충전하면 또 전기가 이제 또 스마트폰에게, 그 스마트폰에 있는 축전지에다가 전기를 공급해가지고 축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애들까지 다 있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옛날에 스마트폰 안 쓸 때보다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또 요즘에 또 가솔린 자동차 쓰지 말고 요새 인기 있는 전기 자동차라는 거 있죠? 네. 요새 이제 한참 유행하죠. 전기 자동차. 전기로 그럼 이제 그것도 배터리로 충전해요. 그 전기 자동차, 또 이런 휴대폰, 이런 뭐 모든 시설에 우리가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배터리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이제 그것도 전기로 우리가 필요한 건데, 전기로 꼭 충전을 해야 돼. 나중에 이제 에너지 얘기는 그 뒤에 하고. 그래서 이 배터리는 쓰고 나면 다시 또 충전하고, 또 쓰고 나면 충전하고 그랬는데, 옛날 건전지 있었죠? 그건 쓰고 나면 그냥 버렸죠? 네, 그래서 그냥 버리는 전지를 무슨 전지? 1차 전지라고 그래요. 1차 전지. 지금 우리가 지금 휴대폰에 들어있는 거 같은 거, 그런 뭐 우리 뭐 여러분들 쓰고 있는 뭐 저가 지금 한 손에 가지고 왔는데, 한 손에도 거의 배터리가 속에 들어있어요. 또 노트북도 배터리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는 다 충전하는 배터리야. 그거는 2차 전지라고 해요. 2차 전지. 한번 따라해볼까? 1차 전지. 2차 전지. 1차, 2차 그래. 그 1차 전지는 뭐야? 한번 쓰고 나면은 뭐 해야 돼? 버리는 거. 네, 거기는 이제 양극이 탄소고 음극이 가해 있는 그 저기 아연 막이고 뭐 이런 거 전해질이 되고 그래. 그래서 쓰고 나면 버려야 돼. 이제. 그러나 2차 전지는 다시 쓸 수 있는 거야. 충전이 가능한. 다 쓰면 다시 충전이 가능한 거야. 2차 전지야. 요즘에 쓰고 있는 여러분들 휴대폰 속에 있는 전지는 뭐냐 그러면 2차 전지인데, 그걸 리치움 이온 전지라고 해요. 한번 따로 써볼까요? 리치움 이온 전지. 리치움이라고 하는 물질을 있어요. 리치움. 그래서 되게 나트륨, 칼륨 이런 쪽하고 같은 쪽에 있는데 맨 위에 쪽에 있어서 리치움이라고. 리치움은 이제 전자 하나를 띄어내면은 리치움 일가 이온이 되는 거야. 뭐 나트륨도 마찬가지. 나트륨도 그게 그냥 나트륨 금속인데, 그 금속을 물에 넣으면 불이 붙어요. 왜? 물에서 전자 하나를 이제 빼내면서 나트륨 이온 플러스 이온이 되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리치움 이온도 쉽게 전자 하나를 띄어낼 수가 있어요. 전자 하나를 띄어낸 리치움 이온에다가 전자를 주어서 리치움 금속으로 만들었다, 다시 이온 만들었다, 다시 리치움 만들었다 하도록 한 장치가 리치움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거, 여러분. 네. 그런 또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또 뭐 뭐죠 책 읽어주는 거 있죠? 책 읽어주는 거? 뭐라고 이거 보고 나 저거
정말로요. 예, 그런 것들이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충전시켰다. 거기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한국이 상당히 발달했어요, 이온 배터리가.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삼성 그 스마트폰이 외국에서 폭발 사고가 났었다고 그랬죠? 그때 사고 난 이유는 만들 때 약간 실수해가지고 그 리튬 이온 배터리,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온이 됐다, 그 다음에 또 금속이 됐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실수해가지고 그게 왔다 갔다 못하게 하는 바람에 리튬 금속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게 폭발한 거예요. 어쨌든 리튬 이온은 안정하고 리튬 금속은 불안정해. 그래서 쉽게 이제 전자를 띄어내는 힘이 있어요. 불안정해서. 어쨌든 그런 배터리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휴대폰도 쓰고 자동차도 쓰고 다 이렇게 책마루도 생각났네. 책마루도 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런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잘 만들어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배터리 기술이 LG라든지 SK 이런 데서 흔히 발달해가지고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배터리를 자동차에 충전을 시키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에 충전을 했는데도 자동차에서 화재도 달라 전기장치에서 요즘에도 막 안정성이 약간은 좀 떨어져.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데 휴대폰 여러분들 화재 날 것 같아서 안 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자동차도 지금은 좀 화재가 나긴 나는데 앞으로는 이제 화재 안 나도록 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충전시킬 수 있는 배터리를 2차 이온 전지라고 그러고 그런 전지를 가지고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에서 내는 CO2 가스를 적게 만들어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요즘의 정책이 에너지 정책이에요. 그래서 CO2를 덜 발생하도록 휘발유 경유 타면 이제 휘발유가 나오고 탄산가스가 나오니까 안 나오게. 이제 전기차 쓰면은 전기만 닿지 탄산가스가 안 나와요. 그런데 충전을 시켜야 돼. 그 충전을 시키려면은 전기에다 꽂아야 돼.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수력 발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관계가 없어. 근데 수력 발전 가지고는 못 따라가. 전기가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이제 화력 발전을 많이 써요. 화력 발전만 하면 또 너무 탄산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있었어요. 원자력 발전.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죠? 원자력 발전소 얘기. 원자력 발전은 탄산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화력 발전은 탄산가스가 나오지만은 원자력 발전은 탄산가스가 안 나와. 물론 좋은 발전이 태양광 전지라고 하는 건데 태양광 전지는 화력 발전과 같이 탄산가스도 안 내놓고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시키고 남은 찌꺼기, 쓰레기 거기에서도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도 안 만들어내. 참 좋아. 그러나 아직도 태양광 발전은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돼. 왜? 지금 태양광 발전하려고 산을 깎아가지고 태양광 전지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나무가 있어야 탄산가스 흡수하는데 그걸 또 없애버리고 그걸 또 하면 또 마찬가지로 또 탄산가스 제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점점 발전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 점점 태양광 전지가 발전하면은 반도체를 잘 개발하면은 점점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도 큰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아직 더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연구가 덜 됐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태양광 전지의 재료들은 다 어디서 가져온지 알아요? 중국에서 다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 기술이 그렇게 세계적인 아직 못 되죠. 조금 부족하죠. 근데 중국을 의존해가지고 중국에서 갔다가 이제 그걸 수입해다가 지금 원자력 태양광 전지를 만들었는데 좀 더 물론 이제 세계 다 마찬가지, 다른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더 발전시켜서 더 근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걸 갑자기 태양광 전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부작용이 났다가 이번엔 또 다시 또 바꿔버리더라고.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태양광 전지로 갔다가 원자력 발전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그래도
과학이 발달한 나라고 그래서 거기는 또 원자력 발전을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거. 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출을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문제든지 국가 정책은 서서히 빨리빨리 하지 말고 서서히 해. 한국은 가장 단점이 빨리빨리 문화야. 빨리빨리 하고 싶잖아, 그죠? 조금도 못 기다리는 거야. 왜?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빨리 가면 금방 가고 천천히 가면 좀 걸리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강해. 근데 빨리빨리가 좋은 게 아니야. 천천히가 훨씬 좋아.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나와 있어. 영어 속담에도 slow and steady, slow and steady 들어봤죠? 천천히. 그 뭐예요? slow 천천히 and 그리고 steady 꾸준히 천천히 하면서 꾸준히 하는 거죠. 빨리빨리 하면서 그냥 안 해버리면 안 돼. 금방 그만두면 안 돼. 지쳐서 그만두면 안 돼. 천천히 하면서 꾸준히 해야 돼. 모든 정책이라든지 모든 우리의 일도 천천히 하면서 꾸준히 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게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빨리 이게 강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큼 빨리빨리가 없어요. 굉장히 빨리빨리해요. 그런데 이걸 좀 천천히도 하면서 꾸준히 하는 그런 slow and steady라고 하는 거를 미국 속담에, 영어 속담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좀 먹어야 돼요. 빨리빨리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서 또 꾸준히 해. 꾸준히. 천천히 하면서 안 해버리면 또 안 돼. 게을러하지면 안 되고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문제는 천천히 하면서 꾸준히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에너지를 해요. 그러니까 화력 발전 아니면 원자력 발전 아니면 태양광 발전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이제 태양광 발전이 그래도 가장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핵 폐기물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생기니까 좋을 수가 있긴 있지만은 천천히 하는. 그러나 당장은 원자력 발전을 써야 화력 발전 쓰는 것보다는 CO2 배출이 적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전기를 써야만 휴대폰에 충전도 할 수 있고 자동차에 충전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화력 발전으로 하는 거 가지고서 충전해가지고 그 전기로 충전해서 쓴다고 해서 탄산가스 배출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만든 전기를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생각을 해줘야만 된다 이거죠. 이제 단순적으로 단편적으로 이게 옳아 이게 그러 이렇게 하고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넓게 양면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양면. 모든 것이 과학은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먹는 약 그게 몸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양면성이 해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 좋은 거 이게 좋은 거야 하고서 막 좋다는 음식들 많잖아요. 그죠? 그럼 막 많이 먹으면은 그것도 안 돼.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양면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양면성이. 과학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 양면. 흑백이 있다. 근데 흑백을 다 포용을 해야지 흑이 옳다, 백이 옳다 싸우면 끝장도 안 나는 싸움이에요. 흑백 논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좋고 어떤 면에서는 저게 좋으니까 이거를 공동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휴대폰, 자동차, 전기차 이런 것들이 전기를 쓰니까 참 좋다. 많이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또 전기를 또 어떻게 만드느냐. 화력발전이 지금 많어. 전기가 부족하면 화력발전도 써야 돼. 그러면은 자동차, 전기자동차 썼다고 해도 결국은 또 손해가 나는 거지. 화력발전에서 또 내니까. 어쨌든 이런 거를 고려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식물이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우리가 식물에서 나오는 산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피톤치도 나온다고 지적을 했죠. 그것도 흡수하면서 식물을 많이 살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연환경을 잘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하면서 또 우리가 써야 할 그런 그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편리한 마스크라든지 또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을 너무 과대 사용하지 말 것. 일회용 컵 같은 거 사용하지 말고 계속해서 유리컵으로 씻어서 먹는 게 가장 좋은 거다. 물론 씻어서 먹다 보면 거기 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 조그만 균은 이제. 그래도 씻어 먹고 그냥 깨끗이 씻어야 되지. 균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깨끗이 씻어서 또 먹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쓰면은 지구의 온난화를 줄일 수 있고 지난번 있었던 서울의 폭우, 포항의 폭우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얘기였습니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수고하셨어요.